Recording in progress. 아, 잠깐만. 있을 때? 그러면, 기본반 오셨죠? 그러면 같이 해볼 건데, 이 책은 요거랑 요거로 할 거거든요. 혹시라도 자기가 약간 잘한다라는 학생들이 있으면 이 전반 들으셔야 돼요. 이 반은 되게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 배울 거라 진도도 되게 천천히 나가고 책만 할 거예요. 네, 자기가 약간 더 잘한다 싶으시면 이렇게 오늘 좀 애매하면 자기가 좀 애매하면 제가 이면지 드릴 테니까 이따가 제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때 이면지 드릴 테니까 이면지에다 문제 풀어보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쪽 과는 이렇게 기초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막 해석시키고 제가 나와 해석해 이런 건 아니고요. 해석 볼 수업 시간에 좀 쓰게 만들고 막 그런 거 할 거예요. 그런 것들 하면 좀 느니까. 예, 그런 거 하는 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하여튼 같이 열심히 해봐요. 안 돼, 지금이 의욕이 제일 높죠. 이게 제가 토익을 제 소개부터 잠깐 하면 제 이름이 한립이거든요. 한립인데 그 제가 토익 강사 한 지 10년 좀 많이 넘었어요. 10년 이후부터 세진 않았는데 꽤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주로 어디에서 원래 강의했었냐면, 제일 처음에 했던 학원이 이렇게, 지금 없어져가지고, 영단기어 학원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죠? 영단기어 학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처음에 강의했다가, 마지막에 있었던 학원이, 여기 오기 전에 마지막에 있었던 학원이 강남 해커스라는 어학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일하다가, 왔어요. 그리고 학생들 열심히 하면 이렇게 점수 올라요. 열심히 하면. 지금 학생들이 보통 200점, 300점, 막 이렇게 400점, 막 이렇게 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도, 꾸준히 하면, 근데 본인이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학생들 오르면 다 막 800점, 900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열심히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 학생들이 해줘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만 좀 잘하시면 이렇게 제일 어려운 점수대가 몇 점대냐면 200점, 300점, 400점인 학생들이 600점 나오는 게 800점이 900점 나오는 것보다 두 배는 어려워요. 700점이 900점 나오는 것보다 두 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 해내실 수 있어요. 해내실 수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 같이 열심히 해봐요. 같이 열심히. 그리고 제 이름이 가끔 제가 영어 가르치니까 영어 이름이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영어 이름을 누가 갈비뼈라고 쓰지 않거든요. 한국 이름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편하게 립쌤이라고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편하게 얘기해서 저한테 물어주시면 괜찮습니다. 질문할 거 있으면 편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편하게 이렇게 저한테 물어주거나, 이렇게 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거고, 음,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거고, 어쨌든 그러면 우리 학생들, 이제, 진짜, 제 소개하면, 제가 종로나 강남에서 대부분 토익 강의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는 미국에서 나왔고요. 토익은 한 26번 정도 연속으로 만점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토익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다 알려드릴 수 있으면, 제가 강남에서 수업을 들은 게 아니라 제가 가끔 강남에서 학원 다닐 때 이러니까 선생님 어디 학원 다니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강남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제가 토익 학원을 따로 다녀본 적은 별로 없어요. 다녀본 적은 없고 그냥 강남에서 근무하고 막 그랬던 거고 어쨌든 열심히 같이 해봐요.
열심히, 지금 의욕이 제일 넘칠 때니까 열심히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그, 기본적으로 저희 수업할 때 단어 시험 보긴 하거든요. 단어 시험. 어디서 보냐면, 그날그날 배웠던 단어 시험 봐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이제, 만약에 38쪽을 배운다, RC 먼저 할 거예요. 항상 RC 먼저 할 겁니다. 여기가 38쪽, 죄송해요. RC 먼저 할 건데, 26쪽이구나. 26쪽을 배우면, 26쪽을 배우면, 우리 학생들, 이제 26쪽, 27쪽, 28쪽, 29쪽 이렇게 나와 있는, 여기 있는 단어나 여기 있는 단어들 중에서 학생들이 모르는 단어가 있을 것 같은 거 단어 시험 제가 내서 매일매일 단어 시험을 볼 거예요. 단어 시험은 항상 이 시간에 볼 거예요. 수업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단어 시험 볼 겁니다. 단어 시험 볼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괜찮겠지? 단어 시험은 그날그날 다를 텐데 한 3, 40개 정도 나갈 겁니다. 3, 40개 나갈 거고 IC도 그렇고 AC에서 나오는 단어도 단어 시험 봐요. 그래서 만약에 A씨에 뭐 아까 얘기했지만 AC 단어의 38쪽에 있는 얘네들이 있으면 얘네들을 잘 모르겠다 아니면 이 표현들을 모르겠다 이거 AC 단어는 의외로 근데 여기 있는 표현들이 있을 때 그래요. 어쨌든 얘네들 표현들이 있을 때 이런 표현들 시험 보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단어는 우리 학생들 품사까지 같이 외우셔야 돼요. 품사랑 뜻을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뜻만 외우시면 안 되고 품사랑 뜻을 같이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꽤 괜찮을 겁니다. 아시겠죠? 매일매일 그래서 그날그날 배웠던 거 이렇게 단어 시험 배울 거니까 볼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괜찮아요? 그렇게 단어 외우는 게 가장 기본이니까 단어 좀만 열심히 같이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질문 혹시 있나요? 아, 그리고 단어는 우리 학생들 스펠링 쓰는 건 웬만하면 안 나오고 품사랑 뜻만 쓰는 거예요. 그냥 pharmaceutical 이러면 제약회사인데 그냥 이렇게 pharmaceutical 이거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 명사, 제약회사 이거 쓰는 것만 나와. 아시겠죠? 스펠링 쓰는 건 안 합니다. 스펠링 쓰는 거는 나중에 엄청 잘해서 실전반으로 넘어오게 되면 스펠링 쓰는 시험이 있는데 지금은 단어 양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스펠링 쓰는 것보다는 일단 단어 양을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될 거고 그리고 이거 음원 같은 LC 같은 경우는 책 뒤에 보면은 음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QR 코드가 있거든요. 이거 보고 다운 받으시면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다운이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QR 코드 못 찍겠으면 제가 QR 코드 찍는 걸 알려드리든지 아니면 제가 보내드리든지 이렇게 할게요. 웬만하면 거기서 하는 게 편해요. 왜냐면 카카오톡으로 못 보내기 때문에 막 이메일 통해서 보내거나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안 좋아서 웬만하면 제 QR코드 찍는 거랑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될 거고 질문 없으시죠? 그럼 바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RC부터 할 거예요. RC부터. RC부터 할 거니까 우리 학생들 몇 쪽 보면 되냐면 18쪽. 근데 우리 학생들 시험 본 적은 있어요? 시험 본 적 있어요? 시험 본 적. 간단하게 우리 학생들 간단하게 팔품사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문장 용어를 알아야지 저랑 수업을 들을 수 있거든요.
문장 영어 간단하게 빠르게 좀 설명해 보고, 그다음에 이게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학생들이 잘하면 점점점 빨리 나갈 거고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천천히 나갈 거고 그럴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저는 이쪽 반에서는 천천히를 기반으로 두고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 하고 싶으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반에 하시면 괜찮습니다. 하시면 되고 그리고 끝나고 스터디 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시면 아마 이쪽 반은 여기 그냥 여기 교실에 남아 계시면 괜찮을 거예요. 이 교실에서 스터디하면 괜찮을 거예요. 스터디 할 때는 이쪽 과는 문제를 좀 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습하는 거 같이 해보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 학생들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 위주로 스터디 많이 합니다. 공부하는 방법 이렇게 단어 막 이렇게 같이 외워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날그날 배웠던 거 복습하는 거 하는 걸로 스터디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이제 팔품사 해볼 건데 그리고 진짜 영상은 저걸로 제가 지금 두 개지로 녹화하고 있는데 어느 걸로 녹화본이 나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금 있다가 단톡방 초대하거든요. 그러면 초대하면 거기다가 영상 이렇게 올려드려요. 바로는 못 올리고 한 두세 시간 있다가 올려드리고 인코딩하고 그다음에 저거 제 거 같은 경우 유튜브로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링크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올라가거나 많이 있을 때는 한 6시쯤 올라갈 때도 있는데 그거 이렇게 한 번 더 듣고 싶다 그러시면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뭐 혹시 못 오시게 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명사에 대해서 해볼 건데 이제 팔품사에 대해서 해볼 건데 우리 학생들 이게 팔품사 많이 들어봤죠?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그죠? 전치사, 접속사, 뭐 이렇게 감탄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빠르게 하나씩 해보면은 이제 명사라고 하면 이름이 있는 것들을 다 명사라고 해요. 뭐 이게 다 왜 문법 영어가 어렵냐면 이게 우리나라 문법은 일본에서 와서 한자어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름 명사에 불릴 사자라고 해서 이름으로 불리는 것들은 다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있거나 없거나 다 이름이 있으면 명사예요. 그러니까 스튜던트 학생 같은 경우는 형태가 있잖아요. 은행이나. 근데 air 이런 것들 성공 이런 형태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명사입니다. 그 요새는 명사를 두 가지 정도로만 구분하는데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정도만 구분해요. 그리고 예전처럼 고유명사, 추상명사, 보통명사 뭐 이런 거, 집합명사 이런 건 안 하니까 이렇게 그건 이제 좀 이따 명사 배우면서 좀 더 해볼 거. 어쨌든 이름으로 이름이 있어서 이름으로 불리는 것들은 다 명사.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명사는 우리나라 말로는 대명사를 잘 안 쓰거든요. 학생들 대명사를 그렇게 쓰지 않죠. 친구랑 얘기할 때, 야, 나 어제 그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막 이렇게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대명사 쓰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 같은 말 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명사를 대신해서 쓸 거고요. 얘네들이 우리 학생들이 금방 잘 알고 있는 인칭대명사 같은 경우는 좀 쉬운데 이제 지시대명사 같은 경우도 할만해요. 부정대명사가 좀 나오면 어려울 텐데 그것도 이제 아마 내일 해볼 거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대명사다. 명사를 대신해서 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형용사는 근데 이게 학생들 명사 대명사는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냐면 문장의 필수 요소라고 해서 주어 동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명사 대명사는 문장 안에서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명사 대명사는 문장 안에서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형용사는 우리 학생들 뭐가 되니? 이게 제가 토익 강사도 했었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영문법 강의도 했었는데 예전에 몇 년 전에 꽤 오래 전에 명지대학교에서 기초과목 초빙 교수로 좀 일했었는데 그때 이제 영문법을 할 때 형용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형용사는 명사에 색을 더해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명사를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There is a student 하면 거기 학생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There is a tall student 하면 거기 키 큰 학생이 있다 그러면 키 큰 학생이니까 좀 더 명확해지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쓰는 게 이게 명사를 좀 꾸며줄 때 쓰는 게 형용사다. 그래서 얘는 항상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다라는 거고 보통 명사를 꾸며줄 때는 보통 앞에 나와서 많이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there is a tall student, there is a 뭐 이렇게 long hair 뭐 이렇게 하여튼 뭐 그렇게 했을 때 앞에서 꾸며줍니다. 그 다음에 동사는 우리 학생들 당연히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리고 주어 동사가 문장의 필수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토익은 대부분 문장을 기반으로 한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한 문장에 주어랑 동사가 무조건 하나씩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주어가 될 수 있는 명사, 대명사랑 동사 이런 것들이 문장의 필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사는 AD로 쓰이죠, 진짜. 얘는 A로 쓰이고. 그리고 부사는 우리 학생들 주로 수식을 해주는 거거든요. 토익에서 수식어가 뭐가 있냐면 형용사가 수식해주고 명사를. 그 다음에 부사는 뭘 꾸며줄까? 부사는 보통 뭐를 꾸며주냐면 제일 많이 토익에서 꾸며주는 건 동사를 꾸며줘요. 동사를 제일 많이 꾸며주고 그 다음에 또 뭐를 꾸며줄 수 있냐면 형용사도 꾸며줄 수 있어요. 그리고 부사끼리도 많이 꾸며줍니다. 그래서 부사는 보통 학생들은 이렇게 알아두셔도 돼요. 명사 빼고 다 꾸밀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제일 편해요. 나중에 중급이나 실전으로 넘어가면 이제 명사 꾸미는 애들도 배우긴 할 텐데 지금은 명사 빼고 다 꾸미는 게 부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치사는 우리 학생들 이제 접속사랑 많이 구별을 하긴 하거든요. 얘네 두 개가 시험에 같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영문법 설명할 땐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먼저 접속사를 보면 접속사는 뭐랑 뭐를 이어주는 게 접속사예요. 보통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게 접속사거든요. 이제 문장을 쉽게 주어 동사 이렇게 해볼게요.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게 접속사입니다. 근데 전치사는 뭐를 이어주냐면 뒤에 명사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치사는 뒤에 나오는 명사를 앞에 있는 거랑 이어주고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준다라고 해서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뜻은 시간이랑 그다음 뭐 시간 이게 전치사 같은 경우는 시간이나 장소, 이유, 양보, 방향 뭐 이런 거 등등이 되는 거고 접속사는 이제 접속사별로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뜻이 비슷한 애들이 많고 전치사랑 접속사는 뜻이 비슷한 애들이 많고 뒤에 나오는 게 전치사는 명사, 접속사는 문장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어느 정도 문제 풀 때는 할 수 있어요. 문제 풀 때는. 그 다음에 감탄사는 토익에서 막 중요하진 않아요. 토익에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와우, 흡수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토익에서 감탄사를 묻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7가지 품사가 있을 거. 그 다음에 이제 구하고 절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게 학생들 구하고 절만 알아두셔도 되거든요. 학생들 구하고 절의 차이점은 구나 절이나 단어가 2개 이상 모여 있을 때 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단어가 2개 이상 모여 있을 때 구하고 절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주어 동사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절이 돼요. 그리고 주어 동사 형태가 없으면 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을 때, there is a book on the desk라고 했을 때, 이제 이 on the desk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on the desk에 대해서 얘기하면, 얘네가 지금 단어가 하나, 둘, 세 개가 모여 있죠. 이러면 구도 될 수 있고 절도 될 수 있는데, 얘네 on the desk는 구일까요? 절일까요? 뭐가 될까? 주어 동사 형태가 있나요? 주어 동사 형태가 없죠. 그러면 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쓰는 용어니까 오는 품사가 어떻게 돼요? 전치사죠. 그 다음에 desk는 명사죠. 그 다음에 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명구라고 제가 가끔 얘기하면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얘네 전명구는 접어주세요. 전명구 가로 쳐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전치사 명사 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절은 이렇게 보면은 as we discussed라고 돼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어랑 동사 형태가 있죠. 이렇게 되면 절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셔도 괜찮아요. 뭐 명사구, 명사절, 형용사구, 형용사절 이건 거는 아직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이제 명사절 배우거나 형용사절 배우거나 부사절 배울 때 중요한 게 얘네들이고 지금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문장의 5가지 형식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 문장의 5가지 형식이 있는데, 이게 우리 학생들 근데 이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우긴 했는데, 그래서 알긴 많이, 들어보긴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죠. 그렇지 않나? 이게 문장의 5가지 형식을 잘 알고, 그거에 맞는 동사를 많이 알고 있으면 한 800점 나올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어느 정도 괜찮거든요. 문법은. 그리고 그 동사를 알 정도면 단어도 꽤 잘 알아가지고 해석이 잘 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우리 학생들 형식이 5가지 있는데, 주어, 동사 형태가 1형식이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보호가 있으면 2형식이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 얘네 둘을 가지고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1, 2형식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동사라고 얘기하고 제가 쓸 때 VI 정도라고 쓸 겁니다. 제가 자동사라고 하면 1, 2형식 동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1, 2형식 동사를. 나중에 동사할 때 또 얘기할 텐데, 얘네들은 뒤에 이제 뭐 목적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인데, 어쨌든 1, 2형식 목적어 없어서 자동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형식 동사는 우리 학생들 제일 많이 나오는 동사는 비동사랑 become 얘네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이제 3, 4, 5형식이 나오거든요. 3, 4, 5형식이 3형식, 4형식, 5형식을 이제 3, 4, 5형식 동사를 전부 다 타동사라고 얘기하고 제가 쓸 때 VT 이렇게 쓰이면 얘네들은 전부 다 타동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거든요. 1형식 동사, 자동사들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게 1형식, 2형식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못 나오는데 3, 4, 5형식 동사들은 다 목적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있으면 타동사고 없으면 자동사입니다. 근데 이게 목적어라고 얘기하면 좀 어렵죠. 그렇지 않나? 그 목적어는 보통 명사예요. 그래서 동사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있으면은 3, 4, 5형식 타동사고 명사가 나올 수 없으면 자동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이게 4형식, 5형식이 엄청 많이 나오진 않는데 학생들이 집에 가서 좀 읽어보면서 아 이런 게 4형식이구나. 4형식 동사들은 주로 주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5형식 동사들은 아, 이런 애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셔도 돼요. 한 번씩 읽어주시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읽어주시기만 하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다음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해석하는 건데, 학생들 이건 제가 읽어드리진 않을 건데,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될 텐데, 학생들 일단 학생들이 보통 400점 이하, 400점이 넘어가시면 여기 있으시면 안 돼요. 네, 토익 점수가 400점이 넘어가시면 여기 있으시면 안 됩니다. 400점 이하에서 가장 어려운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면, 이제 제일 어려운 건 일단 단어를 너무 몰라요. 문법은 알 수 있어요. 단어를 너무 많이 몰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게 무조건 단어를 1순위로 공부하셔야 돼요. 단어를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어를 외웠으면 문장 안에서 적용시켜서 해석하는 연습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해석이랑 그 다음에 단어만 잘 알고 있으면 우리 학생은 그래도 600점까지는 어떻게든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해석하면 LC가 더 느려요. 독해력이 늘어나면 LC가 더 잘 들립니다. 이게 빠르게 나오는 걸 독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독해력이 부족하면 LC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학생들 한국말도 되게 빠르게 나오면 이게 정보가 입력되다가 많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LC도 내가 할 수 있는 독해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학생은 어느 정도 독해가 돼야지 이렇게 들었을 때 이해도 돼요. 정리도 되고.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단어, 일단. 그 다음에 해석하는 거, 독해. 이 두 개가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독해하는 방법들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이거를 굳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있으니까 한국말처럼 좀 읽어보시면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해석을 연습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냐면 해석을 연습할 때는 한국말로 해석 써서 연습하는 것도 꽤 괜찮아요. 그, 가끔 가다가 나는 해석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를 풀면 다 틀린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게 제일 좋아요. 친구한테 영어 문장이 있으면 해석을 설명해 보면 돼요. 그러면 해석이 술술 잘 되면 해석을 잘하고 있는 거고, 해석할 때 막히면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친구 불러놓고, 야, 오랜만이다. 야, 이거 해석해 볼게, 내가. 이러면 친구가 안 놀아주잖아요. 저처럼 친구가 없어져요. 저처럼 친구가 없어져요. 좀 그렇지만 저는 원래 영어 공부하는 거 좋아해. 미국에 가서 영어 공부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맨날 미국인들을 붙잡고, 야, 이건 왜 그래? 이건 어떻게 돼? 이건 막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랬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친구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영어는 잘해요. 영어는 잘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면 이렇게 있으면 영어를 막 한국말로 써봐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읽었을 때 말이 되면 괜찮아요. 근데 말이 안 되면 다시 해석해봐요. 그래서 항상 학생들한테 써서 해석하는 거 연습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그 꽤 잘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꽤 잘하는 학생들도 한국말로 생각하면 제가 틀린 문제들은 한국말로 써서 해석하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꽤 잘하는 학생들.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무조건 실전반만 했거든요. 제가 해커스에 마지막에 있을 때는 완전 실전반만 했는데 거기 실전반 학생들은 대부분 900점이었어요. 900점 넘는 애들이 많았는데 970에서 990을 목표로 하는 애들밖에 안 왔어요. 저희 반에. 그래서 유학생들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미국에서 나온 애들도 되게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애들도 제가, 선생님, 저 말로는 이해하겠는데 설명이 안 돼요. 그럼 너 모르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한국말로 어차피 한국말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말로 말할 수가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한국말로 써서 해석해 보는 건 많이 도움이 될 거. 그래서 영어 문장이 보이면 학생들은 일단 단어 외우고 주어 동사 찾고 해석하는 거. 이게 습관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잘 되면 우리 학생들 꽤 괜찮을 거고, 이게 안 되면 좀 더 어렵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제가 숙제 검사하고 막 그러거든요. 단어 시험 볼 때. 근데 이상하게 해석해놓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해놨는데 해석이 이상하면 정확하게 다시 여러 번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익은 제가 10년 넘게 190번 정도 봤거든요. 나왔던 시험이, 나왔던 문장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 같은 문장, 비슷한 문장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 100문장을 한 번씩 해석하면 수능일 때는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수능은 생소한 문장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지만. 토익은 10문장을 10번씩 해석하는 게 훨씬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해석해서 문장에 익숙해지고 해석이 빨라지면 토익 시험도 점점점 쉬워지고 그럴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능이랑 달라요. 그렇게 공부하는 방식이랑 제가 다르게 계속 알려줄 거고, 그러면 그 방식대로 해보려고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대부분 저한테 후기 쓴 학생들은, 선생님 말대로 했더니 괜찮았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대로만 해주시려고 하시면, 근데 제가 귀찮은 거 많이 시켜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해주시면 괜찮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 이제 26쪽 볼게요. 25쪽까지는 우리 학생들 한 번씩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문장 구조에 대해서 해볼 건데, 27쪽을 보면은, 27쪽을 보면, 이제 주어가 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목적어랑 보어가 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학생들 문장은 항상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토익은 문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문장이 무조건 나와요. 한 문장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 주어랑 동사거든요. 얘네를 문장의 필수 요소라고 합니다. 문장의 필수 요소. 필수 요소라고 하고, 한 문장에 주어 동사 무조건 하나씩만 있어야 돼요. 하나씩만. 문장의 필수 요소는 한 문장에 무조건 하나씩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 게 필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랑 동사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나 보어는 이제 문장에서 대상이 되는 것들인데, 얘네들은 우리 학생들 목적어나 보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문장에서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 학생들 이 1번, 2번 기초 퀴즈 1번, 2번 한번 해보세요. 1번 금방 떠올게요.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거는 매니지는 품사가 뭔지 아나요? 동사죠. 비밀인가? 그 다음에 아는 품사가 동사죠. 매니저는 명사고, 유는 명사죠. 대명사도 명사니까. 그럼 여기서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명사들이죠. 그 다음에 보호가 될 수 없는, 원래 보호는 형용사가 될 수 있거든요. 얘는 형용사고, 부사고, 형용사고, 명사고. 그래서 원래 부사는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품사를 좀 아나? 그러면 우리 학생들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주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이게 학생들 주어 동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장의 필수 요소라고 얘기했죠. 필수 요소는 한 문장에 무조건 몇 개씩 있어야 된다고요. 한 개씩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괜찮아요? 그래요.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주어가 그러면 될 수 있는 품사가 뭔지 봐야 되잖아요.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가 우리 학생들 명사가 주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명사를 대신하는 당연히 대명사도 주어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동명사는 투 부정사도 명사잖아요. 얘도 투 부정사도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명사절도 명사죠.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주어가 될 수 있는 거는 뭐 명사, 대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이렇게 이런 애들이 주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을 명사류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명사가 될 수 있는 명사류들이라고 얘네들이 주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토익에서는 원래 투부정사랑 명사절 주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명사절 주어나 명사절 주어는 진짜 본지 오래됐어요. 투부정사 주어도 진짜 오래됐습니다. 부사적 용법으로 많이 나오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원래 토익에서만으로 한정하면 명사, 대명사, 동명사가 주어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애들이 주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주어가 문장 맨 앞에 동사 앞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해석을 학생들 근데 해석할 때 학생들 제가 해석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들 토익에서는 문법 문제를 딸깍 해서 맞추는 게 15문제고 나머지 85문제는 해석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잘 안 되면 이 점수가 RC 점수가 되게 안 나오는 거예요. 되게 안 나오는데 그래서 해석을 하는데 학생들 해석하는 거 그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방법이 있나요? 나만의 해석하는 방법이? 그럼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 학생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해석하는 방법이. 그 해석할 때 여기서는 이제 직독직해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 경영진은 만듭니다. 특별한 팀을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학생들 그러면 이게 경영진은 특별한 팀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한 번에 들어오는지. 이게 안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아니, 처음 하면 이게 잘 안 들어와요. 제가 영어를 많이 써서 친구랑 얘기할 때, 야, 나 거기 갈게, 저녁에, 나 거기 갈게, 저녁에 나, 이렇게 얘기한 적도 꽤 있거든요. 이상하죠?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어쨌든, 뭐 그런 것들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학생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한 번씩은 이렇게 바꿔서 처음엔 해주세요. 경영진은 만들 것입니다. 경영진은 특별팀을 만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의역한다고 얘기하죠. 남들이 들었을 때도 알 수 있게. 이거를 처음에는 같이 해석을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렇게만 해석했을 때 알아볼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냥 계속 이렇게만 하면 모른 채로 넘어가고 이게 한 문장일 땐 괜찮은데 그 독해가 나오죠. 여러 문장 나오는 거. 그거일 때 이게 이해가 정확하게 안 되면 이제 되게 헷갈려요. 소설을 쓰고 그래요. 학생들만의 막 소설을 쓰더라고요, 해석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처음엔 연습을 그런 식으로 2번 정도, 3번 정도, 4번 정도 해석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긴 문장 같은 거 해석 많이 해보시면 괜찮습니다. 회사가 go out of business니까 파산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잘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 자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동사의 종류가 일반 동사도 있고, 일반 동사는 뭐 알다시피 뭐 create 뭐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쓰는 create, contact 뭐 이런 애들이 다 있고 이런 애들이 다 일반 동사고 그다음에 비동사 학생들은 이거 의외로 잘 모르시. 학생들 비동사가 뭔가요? 비동사 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동사 여기 나와 있는 are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is, am 발음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am, is, are 있고 그 다음에 과거 형태는 am은 was, is도 was죠. are는 was죠. 이게 비동사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MR is가 있고 was나 we가 있어요. 얘네들이 다 비동사예요. 통틀어서. 그러니까 비동사의 원형은 be입니다. 예, 조동사 뒤에는 will be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헷갈려 하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조동사 뒤에는 당연히 동사 원형이 나올 거고, 그다음 명령문일 때는 동사 원형으로. 이럴 때는 학생들 명령문이 나오잖아요. 명령문은 원래 주어가 생략된 거예요. 근데 명령은 원래 누구한테 해요? 철수야, 너 그것 좀 해봐. 이렇게 명령문 하면 알 수 있나요? 철수가 여기 없는데. 안 되죠. 너랑 나랑 같이 있는 상황에서 너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주어인 you가 생략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you 뒤에는 원래 동사 원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학생들 주어 동사 찾는 거랑 그런 거 하다 보면 갑자기 동사 원형부터 나오면 명령문이구나 이렇게 알아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항상 동사 자리에 절대 못 오는 게 동사처럼 생겼지만 동사가 아닌 애들이 투 부정사. 아, 제가 이제 학생들 이제 저랑 수업을 해야 되니까 제가 쓰는 용어는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투 부정사를 투, 두 이렇게 많이 쓰면 얘가 투 부정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명사 같은 애들 동사에 ing 이렇게 쓰면 동명사입니다. 얘네들은 동사 자리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괜찮아요? 괜찮나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한번 옆에 있는 문제를 해볼 텐데 우리 학생들 처음이니까 어느 정도 걸리나 보게 한번 일단 6문제 먼저 해보세요. 6문제 먼저 해보세요. 주어 동사 찾고 이런 것들 해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이면지 필요한 학생들 얘기해주세요. 이면지, 이면지 안 쓰고. 누가 빨라 푸는 거 아니라 주어 동사 찾고 해석하는 것까지 해보시면 좋습니다.
다 됐어요? 다 됐나요? 문제 푸는 건 괜찮아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우리 학생들 require는 품사가 어떻게 돼요? require는 동사죠. 이게 동사의 단수 형태입니다. requirement는 품사가 MENT로 끝났으니까 보통 명사죠.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자리예요? 뭐가 주어예요? Drawing pharmaceuticals가 주어죠. 그 다음에 블랭크 자리가 동사 자리네요. 그러면 동사가 될 수 있는 건 명사는 동사가 안 되니까 동사인 A가 되겠죠. 학생들 문장이 보이면 계속 주어 동사 찾고 해석해 주셔야 돼요. 해석 밑에다가 해봤는지 한번 해석 웬만하면 써서 해보라고 얘기할 텐데 저윈 파마스리컬 그죠? 제약회사는 요구합니다. 참석자들이 그죠? 특정한 요구 그죠? 크리테리아가 기준이거든요. 기준을 충족시키라고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rofited라고 하면 품사가 이게 ED로 끝났잖아요. ED로 끝나면 우리 학생들 뭐만 ED가 될 수 있냐면 동사에만 ED가 붙을 수 있죠. 동사의 과거 형태니까. 그래서 얘는 동사의 과거 형태. 그 다음에 profit라고 하면 얘는 품사가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될 수 있어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될 수 있어요. 이게 학생들 단어 하나가 품사가 하나 이상 될 수도 있어요. 명사도 될 수 있고 동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 학생들 뭐가 있는지 봐야 되냐면 이게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동사가 여기 있죠. 아까 문장의 필수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주어랑 동사라고 얘기했죠. 문장의 필수 요소는 한 문장에 몇 개씩만 있어야 된다고. 한 개씩만 있어야 된다 그랬죠? 동사가 있으니까 이미 동사는 안 돼요. 예, 동사 앞에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냐면 주어가 될 수 있죠?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명사나, 대명사나, 동명사나, 투부정사나 명사절이죠? 그 중에서 명사가 있으니까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익은, 그죠? 기부될 겁니다. 공공도서관에 이렇게 되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보면 send라고 하면 당연히 품사가 단수 동사죠. 그 다음에 be sent라고 얘기하면 동사 원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동태예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여기서는 우리 학생들 뭐가 있어요? 앞에 주어도 있고 조동사가 있죠. 조동사 뒤에는 항상 뭐가 나와야 되나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동사의 단수 형태는 안 되니까 B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당신의 편지는 보내질 겁니다. 우리의 고객 서비스 부서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works냐 working이냐라는 건데 이게 우리 학생들 얘는 동사의 단수 형태고 얘는 동사의 ing 형태죠. 이 자리가 지금 무슨 자리예요? 주어 자리죠? 동사 앞에 나왔으니까 주어 자리예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까 뭐가 있다고요? 명사나 동명사나 투부정사나 명사절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사는 안 되니까 동사의 ing는 주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걷는 것은 그죠? 의사들에 의해서 추천된 운동의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학생들 꾸며주는 게 있으면 꾸며주는 명사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 연습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해석할 때 이렇게 A of B 이렇게 해석이 나오잖아요. A of B가 나오면 B의 A 이렇게.
그래서 운동의 형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예, 꾸며주는 것까지 나왔으니까 의사들에 의해서 추천된 운동의 형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repairs라고 하면 품사가 단수 동사죠. 그 다음에 repairing은 동사의 ing죠. 그럼 여기서는 뭐가 주어예요? 서비스 엔지니어가 주어져. 그 다음에 블랭크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동사 자리죠. 그러면 동사가 될 수 있는 거는 우리 학생들 이게 동사 자리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거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투부정사나 동명사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 품사를 몰라도 얘가 못 들어간다는 건 알 수 있으니까 A가 정답이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서비스 엔지니어는 수리합니다. 고장난 기계를 로비에서. 그 다음에 want냐, wanting이냐라는 건데 이것도 접속사거든요. 접속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문장이 나온다고 얘기했죠. 문장이면 주어고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동사 자리니까 동사는 가능하고 동사의 ing는 안 되니까 A가 정답이 되겠죠. 해석해 보면 네가 당신의 어카운트는 계정이라는 뜻이에요. 계정에 접속하기 원할 때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왔으니까 명령문이네요. 입력해 주세요. 당신의 비밀번호를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네 문제도 우리 학생들 한 번 더 풀어주세요. 자,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돼요. 다음 학생들은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주어 동사 찾는 것도 해보고 해석 있으면 해석 있는 거 해보고 그러시면 됩니다. 일 분 정도만 더 드릴게요.
덥진 않죠? 괜찮죠? 덥거나 추우면 추운 것 같진 않네. 남학생들은 항상 덥겠지. 남학생들은 항상 덥지 않나. 그러니까 챔프 해볼게요. 괜찮죠? 이게 같이 해봐요. 이 마이크를 처음으로 써가지고 이상해요. 이렇게 제 코너도 안 가는데 자꾸 이런 거 쓰라 그래서 제가 어색한 건 그래서 그래요. 그럼 같이 한번 그,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predicted라고 하면 이게 뜻을 몰라도 단어가 이렇게 끝에 ed로 끝나면 당연히 품사가 동사예요. 그죠? 이렇게 ed로 끝나면 보통 동사의 과거 형태가 됩니다. 동사의 과거 형태. 그 다음에 predictably라고 하면 품사가 ly로 끝나면 우리 학생들 부사예요. 그 다음에 predictable이라고 하면 able로 끝나면 품사가 형용사. 그죠? 그 다음에 prediction이라고 하면 tion으로 끝나면 보통 명사죠. 그 학생들 제가 끊임없이 이렇게 물어보긴 할 텐데 이렇게 학생들 잘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 대답을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되는데 마음속으로라도 계속 대답을 해주세요. 그 온라인 강의랑 오프라인 강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틀리면 만약에 내가 말했는데 틀리잖아요. 그러면 기억에 더 오래 남아서 다음번엔 안 틀려요. 그리고 맞으면 또 그것도 기분 좋아서 기억에 오래 남아서 다음번에 또 안 틀려요.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야지 더 도움이 되니까. 그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한테 방해될까 봐요. 전혀 방해 안 돼요. 전혀 방해. 제가 어차피 틀리면 무시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방해 안 됩니다. 그 남들 좋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크게 하셔도 되고 뭐 하셔도 돼요. 어쨌든 열심히 참여하시면 본인한테 많이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이 문장에서의 주어는 뭐예요? 이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보통 명사가 주어거든요. 그래서 weather forecasters가 주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모르니까 학생들 제일 어려운 게 단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 문장을 읽었는데 단어를 두 개 이상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영어가 아니라 아랍어랑 똑같아요. 스페인어랑 똑같습니다. 그냥 모르는 단어라서. 갈수록 학생은 단어를 외우면 외울수록 점점 더 괜찮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주어 다음에 항상 나오는 게 동사죠. 그러면 여기서도 동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동사는 뭐밖에 없어요? A밖에 없죠. 이렇게 문제는 맞출 수 있죠. 그 다음에 해석을 해보면 weather forecasters라고 하면 기상 예보관들은 예측했습니다. 대절이한데 폭우가 그죠? 무거운 비가 폭우예요. 폭우가 이 지역에 올 거라고. region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해볼게요. correspond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 품사가 동사죠. 이렇게 동사 원형은 제가 이 be라고 쓸 때도 있고 are라고 쓸 때도 있습니다. 동사 원형이고. correspond는 우리 학생들 동사에 s가 붙은 거죠. 단수 동사입니다. 단수 동사. 괜찮아요? 그 다음에 corresponded라고 하면 얘가 동사의 과거 형태. 그 다음에 correspondence라고 하면 명사죠. 그러면 얘는 지금 문장 맨 앞에 나왔으니까 무슨 자리예요? 주어 자리죠.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명사가 있다 그랬죠?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이니까. 이 중에서 명사는 얘밖에 없죠. 그래서 데이비드 정답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단어 외우면서 품사까지 같이 외워주셔야지 우리 학생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품사 문제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correspondence는 서신입니다. 서신. 그래서 메가비전 먼슬리로부터 온 서신은 때때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제공, 이 스페셜 오퍼는 할인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3자로부터 온 그죠? 할인 제공 같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거죠. 서드 파티가 3자. 아, 그리고 학생들 제가 막 숙제를 엄청 많이 내드리진 않는데 이거 그 공책 같은 거 하나 사거나 이런 거 하셔가지고 이 문장에 있는 것들 해석 써오는 게 숙제예요. 그 주어 동사는 여기다가 찾으셔도 돼. 아, 영어를 쓰는 건 아니에요. 학생님 영어는 쓰지 마세요. 그 한국말로 해석 쓰는 거. 그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경영진은 만들었다 특별팀을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경영진은 특별팀을 만들었다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본인이 해석한 대로 해석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가 이제 학생들 단어 시험 볼 때 제가 왔다 갔다 거리면서 해석해봐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해석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해석 못하면 나름 또 재밌을 거예요. 그런 거 하나씩 하다 보면 이게 늘거든요. 이게 제가 이렇게 기초반이 제일 어려운 건 이렇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이상한 거 공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안점만 읽는 경우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그 공부하는 방법을 이번 주 내로 계속 잡을 거예요. 그래서 숙제 검사할 때 그런 거 했는지 안 했는지 계속 잡을 겁니다. 학생들 그런 거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해석하고 주어 동사 찾고 뭐 이런 거. 학생들 문제를 많이 풀어봐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모르는데 뭘 풀어서 뭐 하겠어요. 단어를 다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에 집중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엄청 막 잘하는 친구들이 막 야, 나 천재 한 1000문제 풀었더니 막 900이 나왔어. 그거는 어느 정도 잘할 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해봤는데 900점까지는 한 500, 그러니까 ACIC 500문제씩 1000문제 정도만 풀어도 충분히 900까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푸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씩. 파이팅! 우리 학생들. 그 다음에 accept는 우리 학생들 당연히 품사가 동사 원형이에요. accept는 단수 동사고, accepting은 동사의 ing고, accepted는 동사의 과거 형태고. 여기서는 뭐가 나왔냐면 조동사가 나왔죠? 조동사 뒤에는 당연히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니까 accept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화이트 파운틴이는 그죠? 인이 여관 호텔이라고 요새 인도의 호텔이라고 하니까 화이트 파운틴 호텔은 수락합니다. 레저베이션은 예약입니다. 오직 6명의 파티, 그죠? 6명 이상의 그룹을 위해서만 예약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various라고 하면 이게 다양한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예요. 그 다음에 vary는 동사, 다양하게 하다라는 동사고, variety는 다양성이라는 명사고, 그 다음에 varied는 동사의 과거 형태고. 여기서는 지금 무슨 자리예요? 이렇게 동사가 있으면 이만큼이 꾸며주면 주어 자리죠.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뭐니까? 명사니까 variety입니다. athletic equipment는 운동 장비예요. 운동 장비의 다양성이 어디에서냐면 레지세코 스포팅 장비에서의 운동기구의 다양성이 그저 인상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학생들 1시간 정도 우리 수업하면 원래 5분 정도 쉬거든요. 5분 정도만 쉬어볼게요. 저한테 질문 있거나 이런 학생들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난이도 같은 게 안 맞으시면 저한테 오셔도 되고, 데스크에 가서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북도 있네. 예? 이북도 있네. 이북. 아, 이북은 가서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저도 이북은 잘 모르겠어요.
음. 진짜 아까 얘기 안 했는데, 그, 저랑 수업하려면 이제 단톡방에 초대돼야 되거든요. 그, 자료랑 이런 게 나가려면 QR코드 찍으셔도 되고, 여기 제가 가면 방해되니까 이쪽에 보면 카카오톡 아이디도 있으니까 저거 보고 저한테 친구 추가하시면 되는데 친구 추가할 때 우리 학생들 그 12시 기초반 그다음에 이름 쓰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아시죠? 이렇게 보내시면 괜찮습니다. 지금 보내주세요. 됐어? 됐어 아니고? 어. 어. 자기 이름으로? 아니 그냥 나한테 개인톡으로 보내면 돼 채팅해서 채팅해서 보내면 돼. 그 이렇게 10시 반 이런 식으로 근데 기본 반 10시 기본 장재원 이것처럼 12시 기초 누구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보내시면 돼요. 이렇게 보냈죠. 이렇게 너무 잘 보냈다.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이름이 여기 반이니까 내가 못하겠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내면.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편하게 이렇게 저한테 질문 있으면 이제 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편하게. 다 됐죠? 다 됐죠? 혹시 안 된 학생들 있나요? 그 전에 저랑 친분 돼 있던 학생들도 이렇게 한 번씩 더 보내주세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서.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프로그램이 안 맞는데? 전화? 그럼 할게요. 다 됐죠? 보냈죠? 됐어요. 오늘 첫날이고 OT도 막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늘 RC만 할 수도 있어요. RC만 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부터 LC 할 수 있어요.
그 단어를 못 외우면 LC 드는 게 이 의미가 많이 없네. 중국보단 낫지. 학생들은 덥진 않죠. 괜찮아요. 혼자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면 우리 학생들 이제 목적어 자리 해볼 건데, 우리 학생들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목적어라고 얘기하면, 잠시만요. 이거 하나만 보내드리고. 목적어 자리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동사 뒤에 보통 목적어가 나오죠. 동사 뒤에. 그러면 목적어라고 하는 애들은 아까 주어가 될 수 있는 거는 뭐가 주어가 될 수 있었어요? 명사죠. 아니면 또 뭐가 주어가 될 수 있었어요? 대명사. 아니면 동명사나 투부정사나 명사절이 될 수 있죠.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도 주어가 될 수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명사류들은 주어도 될 수 있고 목적어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목적어 자리에 그대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류들,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들은 문장 안에서 주어도 될 수 있고 문장 안에서 동사 뒤에서 목적어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이해되셨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통 동사 앞에는 보통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 앞에는 주어고 동사 뒤에는 목적어예요. 동사 뒤에는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동사 앞에는 주어 자리라서 명사가 올 수 있고 동사 뒤에는 목적어 자리라서 보통 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대명사도 올 수 있고 대명사는 근데 대명사의 경우에는 목적어니까 목적격이 옵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나 동명사도 이게 올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투부정사나 동명사 배우면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 애들,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는 애들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명사절은 목적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명사절은 주어는 잘 안 되거든요. 투부정사도 주어는 잘 안 되는데 목적어 자리에는 얘네들이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공지는 언급했습니다. 대절이한데 공사가 내일 시작한다는 것을 하면 되는 거고 아직까지는 저게 절이 들어가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어라고 하는 건데 보어는 이거를 냅다 배우면은 좀 어렵긴 한데 냅다 배우면 어렵긴 한데 이제 주격 보호가 있고 그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토익에서는 이제 둘 다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일단 토익에서 잘 나오는 보호는 명사 보호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요. 토익에서. 보통 명사 보호보다는 토익에선 보통 형용사 보호로 많이 나옵니다. 형용사 보호가. 그래서 우리 학생은 주격 보호라고 하면 아까 그 이형식 동사가 주격 보호거든요. 그냥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형식 동사로 형용사가 뒤에 나오는 애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이형식 동사라고 얘기했던 게 비동사랑 become 동사 뒤에는 대부분 형용사가 많이 나와요. 아마 여기서는 이제 기초 이론 때문에 명사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익 문제로는 대부분 비동사랑 become 동사 뒤에는 형용사로 거의 끝납니다.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형태로 나오면 이 오형식 동사거든요. 오형식 동사로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렇게 나올 때는 형용사가 나오고요. 이게 보통 make나 그 다음에 find 이런 유들의 동사가 나오면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make나 find가 나오면 보통 이렇게 명사를 하나 끼고 그 다음에 뒤에 형용사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해석이 음악은 공연을 인상, 그죠? 감명 깊게 만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목적격보하게 만들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 학생들 문제 풀어볼 건데 일단 우리 학생들 여기서는 홀수번 문제만 풀어주세요. 1, 3, 5, 7, 9번 풀어주세요. 짝수번 문제들은 숙제입니다. 주어 동사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고 해석도 할 수 있으면 해보시면 좋습니다. 일 분 정도 더 드릴게요. 1분에서 2분 정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우리 학생들 떡시드라고 하면 품사가 동사예요, 동사. 이 동사 원형인데 동사로 성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success는 우리 학생들 품사가 얘가 명사로 성공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내일 좀 배우긴 할 텐데 이렇게 great라는 형용사가 나오면 이게 명사를 꾸며주니까 이 명사가 될 거예요. 명사가. 이건 이렇게 푸는 게 원래 더 맞아서. 그래서 샤마 씨는 예측했습니다. 배절이었는데 클리어 포토즈 최신 카메라는 훌륭한 성공할 겁니다. 소매 시장에서 이렇게 리테일이라고 하면 소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해볼게요. effectively라고 하면 이렇게 ly로 끝나면 우리 학생들 품사가 부사예요. 대부분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effective라고 하면 품사가 형용사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 학생들 주어고 동사가 나왔는데 동사가 become은 몇 형식 동사라고 얘기했어요? 이형식 동사죠? 이형식 동사 뒤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형용사가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비동사나 become 동사 뒤에는 항상 형용사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이 효력을 발휘할 겁니다라는 거예요. once가 이렇게 접속사로 나오면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뜻이거든요. 두 그룹이 두 파티가 그 서류에 사인한다면 이렇게 되는. 그 다음에 5번 해볼게요. productive라고 하면 품사가 형용사고 productively라고 하면 품사가 부사죠. 여기서는 우리 학생들 이게 모월이나 뭐 나중에 배울 텐데 less 이런 것들이 나오면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다 올 수 있습니다. 비교급 만들어주는 거. 뭐 정확히 따지면 more이나 less나 most나 이런 애들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에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형용사나 부사나 품사 묻는 문제인데 그러면 얘네는 별다른 힌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얘네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여기서 힌트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이 문장에선 소프트웨어가 주어고 동사가 make죠. make는 몇 형식 동사니까? 5형식이거든요. 3형식도 되고 5형식도 돼요. 5형식 동사로 이렇게 목적어인 명사가 나오고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나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디자인 팀이 좀 더 그죠? 생산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 괜찮죠? 그다음에 이게 keeping 그죠? make나 find 이런 유들은 이렇게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7번 보면은 이제 submitting이라고 하면 동사의 ing고 그다음에 submitted라고 하면 동사의 과거고 submissions는 복수 명사고 그다음에 submissive이라고 하면 형용사고 여기서는 앞에 뭐가 나와 있어서 send가 나와 있죠. 동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목적어가 나온다고 얘기했죠.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명사류들이라고 했죠.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이니까 명사의 submissions. 그래서 서미션즈가 제출품이거든요. 로고 디자인 컨테스트를 위한 제출품을 제출해 주세요. 알리시아 챙 씨에게 이렇게 되는 하나. 그다음에 투 부정사냐?
그다음에 동사의 과거냐, 동사 원형이냐, 명사냐라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우리 학생들 여기서도 갈라우스가 주어고 리뉴가 동사거든요. 동사 뒤에 목적어로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registration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갈로스 씨는 리뉴가 우리 학생들 연장하다 갱신하다. 갱신했습니다. 등록을 회사의 자동차에 관한 계약을 경신해 등록을 갱신했습니다. 그죠? 그것이 만료되기 일주일 전에.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부분은 집에서 해오시면 될 거고, 그러면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 뭐 해볼 거냐면 형용사나 부사에 대해서 해볼 거거든요. 형용사나 부사에 대해서. 형용사나 부사는 우리 학생들 형용사나 부사는 아까 형용사는 뭐를 꾸며준다고 얘기했어요? 명사를 꾸며준다고 얘기했죠. 주로 어디에서 꾸며주냐면 명사 앞에서 꾸며줍니다. 명사 앞에서. 그래서 이렇게 명사가 있으면 명사 앞에서 형용사가 꾸며줘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기초연설서는 그죠? 인상적인 연설을 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적인 연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사는 우리 학생들 주로 명사 빼고 다 꾸민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형용사를 꾸밀 수 있어요. 터너 씨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치사구는 제가 아까 전치사 명사가 왔을 때 나오는 거고, 원래 전명구는 원래 문장 안에서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전치사 명사구는 형용사나 명사의 역할을,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의 역할이나 동사를 꾸미는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식어절은 아까처럼 형용사절은 명사 뒤에 와서 이렇게 꾸며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부사절은 이제 문장 전체를 좀 꾸며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얘네 둘은 나중에 마지막 주에 배울 거예요. 마지막 주에. 약간 절을 배우면은 약간 더 난이도가 있긴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 학생들 뭐 해볼 거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홀수번 13579번 한번 풀어주세요.
항상 주어 동사 찾고 해석까지 같이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잠시 정도만 더 드릴게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학생들. 됐지? 됐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 또 해볼게요. 누가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누가 배운 걸 적용시키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찾고 해석하는 거 연습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successfully라고 하면 품사가 부사죠. 그 다음에 success라고 하면 이거는 품사가 아까 하지 않았나? 이거 명사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는 주어 동사 사이에 나와서 이렇게 동사를 꾸며주는 애거든요. 동사를 꾸며주는 품사는 뭐가 꾸민다 그랬어요? 부사가 꾸민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부사인 successfully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WRX 익스프레스는 성공적으로 열었습니다. 세계 철도 라인을 지난해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consist라고 하면 얘는 품사가 동사예요. 단수 동사. 구성하다라는 뜻이고요. consistently라고 하면 얘는 부사고. 그러면 얘도 우리 학생들 뭐랑 사이 나왔었냐면 이 비동사가 나오고 빈칸 앞뒤만 보잖아요. 그다음에 형용사가 나와 있죠. 이 형용사 앞에 나와서 이렇게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는 품사는 부사죠. 그래서 B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온도는 지속적으로 따뜻합니다. 더글렁시티에서 겨울에 조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readily,라고 하면 당연히 품사가 ly로 끝나니까 부사죠. 그러면 ly가 빠진 ready는 형용사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 학생들 비동사랑 형용사 사이에서 이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는 부사죠. 그래서 해밀턴 시티의 교통 정보는 accessible이라면 접근 가능하다, 접속 가능하다인데 readilly가 손쉽게라는 뜻입니다. 손쉽게 접속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보면 extend라고 하면 얘가 동사 원형이죠. 예, 동사 원형이고 그 다음에 extend라고 하면 단수 동사고 extensive라고 하면 형용사죠. extensively라고 하면 ly로 끝났으니까 부사죠. 아직까지 품사가 잘 이렇게 안 되면 품사 외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여기서는 네트워크라는 게 명사죠. 그러면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품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형용사니까 광범위한 네트워크죠. 버스 루트의 네트워크가.
extend는 동사로 나왔을 때 뜻은 연장하다. extensive는 형용사로 광범위한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9번 보면 이건 어렵네. 9번 보면 activating이라고 하면 동사의 ing고 actively는 부사고 active는 형용사고 activate는 동사예요. 그러면 여기서 동사가 여기 나왔으니까 동사 앞에서 동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건 부사죠. actively. 이만큼이 얘를 꾸며주죠. 이게 수식어가 뭔지 주어 동사가 뭔지 알아두면 좋죠. 그래서 스프링겔라 타임즈는 최근에 출판했습니다. 그죠? 활동적으로 그죠? 계속해서 블로그를 하는 의사들의 리스트를 그죠? 출판했습니다. 라는 거죠. 괜찮아요?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면 학생들 진짜 숙제는 37쪽까지 해오시는 거예요. 37쪽까지. 이게 그 학생들 그 여기에 나오는 단어 외우는 것도 있는데. 그 숙제할 때 여기 있는 단어 먼저 외우고 항상 푸셔야 됩니다. 단어 외우고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학생들 단어 안 외우고 푸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 기본적으로 숙제할 때 또 뭐가 있다 그랬냐면 당연히 이런 문장 나오면 주어 동사 찾고 공책 같은 거 하나 사셔가지고 해석을 옆에다가 쓰시면 돼요. 이 너무 많이 틀리셨으면 아니, 너무 어려워서 다 해석하기 힘들면 이렇게 스텝 2에 있는 문장이라도 해석 쓰는 거 되게 중요할 거예요. 좀 어려운 거 위주로 해석을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같은 거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문장을 계속 해석하는 것보다 했던 문장을 10번 해석 그러니까 10문장을 한 번 해석하는 것보다 한 문장을 10번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늘어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 해주시면 될 거고 우리 학생들 A씨는 오늘 배우진 않았지만 이 부분도 제가 숙제 좀 내드릴게요. 그 단톡방 좀 이따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기본반처럼 기초반도. 그러면 거기에다가 숙제라든지 자료 같은 거 오늘은 뭐 자료가 별로 없는데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오늘 뭐 배웠나요, 우리 학생들? 항상 마지막에 저랑 정리해요. 그날 뭐 배웠는지. 오늘 뭐 배웠어요? 책 덮으셔도 돼요. 책 덮고 우리가 복습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학생들은 이 복습하는 걸 잘 몰라가지고 집에서 공부하실 때 복습하는 걸 잘 모르는 가방을 싸라는 건 아니고 책만 덮고 아직 수업은 안 끝났어요. 가방만 싸라는 게 아니라 이게 저랑 마지막까지 하셔야죠. 그 학생들 오늘 저랑 뭐 배웠나요? IC만 배웠는데 팔품사 배웠죠. 그죠? 팔품사 배우고 그 다음에 구하고 절 배웠죠. 구하고 절의 차이점 뭐예요? 주어 동사 형태가 있으면 절이고 주어 동사 형태가 없으면 구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 그런 거 배웠고 이제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하나씩 배웠죠.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1형식이냐 2형식이냐 3형식이냐 4형식이냐 5형식이냐 그러면 문장의 필수 요소는 뭐가 있었어요? 주어랑 동사는 한 문장에 몇 개씩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씩만 있어야 되고 그러면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가 있었어요?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구정사, 명사절이 있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동사는 당연히 알 거고 동사는 뭐 1형식 동사는 알 거고 2형식 동사로 우리 학생은 형용사 받는 애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비동사랑 become 동사는 뒤에 형용사가 나온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5형식 동사로 목적격 보호의 형용사 받는 애들 뭐가 있었어요? make랑 keep이 있었죠. find였구나. 학생들은 find가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이제 1, 2형식, 3형식 이런 거 해봤고 그러면 3형식 동사랑 1, 2형식 동사는 무슨 동사라고 그랬어요? 자동사라고 얘기했죠. 3, 4, 5형식은 타동사입니다. 나중에 구분하는 이유는
타동사들 뒤에는 목적어가 나오고 자동사들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고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건 명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학생들 또 형용사는 뭐를 꾸며준다 그랬어요? 명사를 꾸며준다 그랬죠? 명사 어디에서? 앞에서 꾸며준다 그랬고 부사는 뭐를 꾸며준다 그랬어요? 명사 빼고 다라고 얘기했는데 주로 동사나 형용사나 같은 부사를 많이 꾸며줍니다. 나중에 뭐 부사 따로 배우면은 좀 더 배우긴 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 배웠어요. 이런 것들. 별거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문장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해석하는 방향, 어떻게 해석할지, 그 다음에 직독직해 할 때도 직독직해하고 이해가 안 되면 의역하는 거, 이런 것들도 배우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 열심히 복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